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곧 결혼을 앞둔 26살 예비 신부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 언니, 저 포함 3명이서 살다가 아버지의 잦은 폭행과 무책임한 빚 때문에 20살 때 지방으로 내려가서 혈혈단신으로 작은 네일아트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자립해서 네일아트 가게를 오픈했고 교제한 지 1년이 된 5살 차이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비 시부모님들께서는 성격이 인자하시며 성품이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셔서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아시면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던 와중에 연을 끊고 살던 언니에게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가족에 대한 정이 남았는지 예약 손님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잡혀있던 예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서울로 가는 KTX를 탔습니다. 그때 입고 갔던 복장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겉옷은 버버리 블랙 트렌치 코트, 안에는 일반 옷가게에서 구입한 원피스를 입고 가방으로는 시부모님께서 이르지만 예물이라고 사주신 샤넬 보이백을 메고 갔습니다. 3일장을 모두 상주하기 위해 여벌옷은 여행용 청가방에 넣었고요. 가방을 2개를 가져간 이유는 핸드폰이나 지갑같이 자주 꺼냈어야 하는 물건은 간단하게 메고 다니기 위해서였죠. 여차저차해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여 할아버지께 절을 한 뒤에 고모 3분과 큰아버지, 사촌 언니 오빠들이 먼저 보이셔서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에 할머니, 아버지, 언니를 찾으니까 아직 오는 중이라길래 옷을 걸어두고 상주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와 아버지, 언니가 도착하셔서 인사를 하러 가니까 언니와 아버지는 인사 안 받고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너는 너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눈을 땡그랗게 하고 울지도 않네? 6년 만에 만나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3일장 첫날이라 조문객들이 아직 오지 않아 다행이지 조문객들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망신인지. 섭섭하긴 했지만 마음의 위안으로 할머니께서 그동안 서운하셨어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고 밤이 돼서 상주 대기실에서 고모와 언니, 할머니 다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눈을 떠서 이불 사이로 밖을 보니까 핸드폰 손전등으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제 코트에 메이커 택을 비춰보고 있는 언니를 발견했지요. 순간 소름 돋아서 인기척을 내니까 손전등을 끄고 서있지 뭐예요. 그냥 자기 옷 찾다가 그랬겠지 하고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둘째 날 사단이 났습니다. 낮부터 몰린 조문객들 사이로 제 예비 신랑이 왔고 가족들은 제가 곧 결혼 예정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첫 1, 2년 연락하는 동안 매달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만들어 보내달라던 아버지셨는데 예비 사위라고 미리 알려주면 장인어른 대우 받겠다고 돈 보내달라는 게 뻔할 뻔짜인데 그래서 굳이 미리 알려드리고 힘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던 예비 시부모님들은 제 판단을 존중해 주셨고요. 상견례도 한다면 결혼 이야기 시작하면서 하기로 한 상태였고요. 어찌 보면 저희 가족들과 그이가 처음 인사하는 상황이 되어 인사를 나누고 예비 신랑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상황이 탐탁지 않으셨는지 고모들께 결혼도 하기 전인데 저러고 있네. 어디가 마음에 안 드네. 열심히 헐뜯고 계셨고요. 듣고 있던 고모가 말리셔서 그나마 조용히 하고 계시더니 밤이 돼서 조문객들이 빠져나갔어요. 아버지와 할머니, 저와 예비 신랑에게 대뜸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장례식장 비용을 내 형제가 나눠내는데 아버지 몫은 너희가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장례 비용은 조의금에서 대부분 계산하지 않느냐 했더니 아버지 지인분들 중에서 4분밖에 다녀가지 않았다. 그래도 너희가 아버지 체면을 살려드려야지 이런 말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우리 결혼 준비 차근차근 하느라 낼 돈이 없다. 만약에 내야 한다면 언니도 함께 내야지 왜 우리에게 독박을 씌우냐 하니까 언니는 그 나이에 결혼할 남자도 없고 아직 사정도 어렵다. 안쓰럽다 이럽니다. 저와 언니 연년생으로 언니는 고등학생 시절에 대안학교로 강제 전학을 간 뒤에 자퇴하고 19살 무렵 가출을 해서 살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수비 때문에 제가 20살 지방으로 내려갈 때쯤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만나서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20살에 혼자 지방으로 내려간 저는 안쓰럽지 않았나 봅니다. 할머니, 아버지와 이런 얘기로 실랑이를 벌이자 고모들은 할머니를 말리긴 했지만 자기들 돈 굳을 생각하니 좋았는지 말리는 척만 하다시피 하고 상주 방으로 들어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상주 방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돈이 없긴 개뿔, 된장녀처럼 명품 치장하고 다니는 게 어디 나가는 년 마냥 이러면서 모함을 하길래 저도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예비 신랑과 소리를 듣고 나온 나머지 가족들은 옆에서 열심히 말렸고 지켜보던 할머니는 그런 사치에 부릴 돈으로 네 애비 빚이나 좀 갚아줬으면 좋은 소리 듣지 사치 부리고 다니니까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길래 다들 나한테 그러냐. 나 혼자 20살 때 알바해서 모은 돈 80만 원 들고 내려가서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악착같이 사는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울며 소리를 지르니 아버지가 사정없이 뺨을 2대 때리고 나가라 하길래 알겠다 하고 예비신랑과 짐을 싸서 근처 모텔로 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앉아있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곧 결혼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대로 연을 끊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고 서럽네요. 추가 글입니다. 너무 늦게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3일이 정신없이 지나가서 지금에서야 글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야단쳐주실 줄 몰랐습니다. 댓글들 전부 읽어보고 마음속 깊이 깨우쳤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댓글 중에 많은 부분이 장례식장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많았는데 그 일이 있고 저희 예비신랑이 먼저 저에게 장례식장 비용을 내자 하였고 저는 완강히 거부를 하던 상황입니다. 제가 장례식장 비용 일부분이라도 낸다는 게 제 상식상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신랑 입장에서는 그냥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더럽고 치사하니 내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도 결론은 저는 굳게 돈을 내지 않겠다 해서 내지 않을 거예요. 연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돼서 서로의 생사를 모르는 상태였다 보니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연을 끊으려고요. 개명까지 고려 중입니다. 장례식장에 예비신랑을 제가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처음에 부고를 듣고 내려갈 때 어디로 가냐 물어봤을 때 그때 부고 문자 캡처해서 톡으로 보내준 걸 주소 찾아서 온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찾아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해요. 그리고 옷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이 무지했습니다. 비난을 받을 부분이라 미처 생각 못했고요. 과시용으로 입고 간 건 아닙니다. 정숙한 옷이나 검은 코트 종류가 그 옷 하나뿐이었어요. 지방에 지인들도 없고 행사 같은 곳에 참석할 일도 없었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장례식장을 간 적이 없어서 일반 정장 자켓도 없어요. 차마 장례식장에 하늘색 코트는 못 입고 가겠더라고요. 문제의 그 코트 또한 예비신랑에게 선물 받은 거고요. 창피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옷 한 벌, 가방 하나 없이 살아서 선물 받은 옷, 선물 받은 가방으로 연명하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쓰지 못해서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글을 쓰고 그래도 속마음 털어놨다는 후련함에 2시간 정도 눈붙이고 예비신랑 차를 타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의 고모들과 사촌 언니들의 카톡, 문자, 부재중 그냥 다 무시했고요.
집에 도착하고 전화로 저희 시어머니께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올라왔다고 했어요. 저녁 늦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 다 하기는 실례인 것 같아서.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혼자 집으로 가고 있던 오빠에게, 얘랑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전화로 계속 물어보셔서 그냥 그날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 대충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어머님이 제가 걱정되신다며 저녁에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친정에서 저에게 장례식장 비용을 대라 하고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땐 그 상황에 제 편이 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기처럼 엉엉 울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울어주셨어요. 가엾다고. 전화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주무셨고 다음날 시댁에 가서 아버님께도 어제 일들 얘기하면서 친정과 볼 일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도 제 판단이면 그게 정답일 거라고 수긍해 주셨어요. 그냥 시댁이 곧 친정이라 생각하고 살고 시부모라 생각하지 말고 부모라 생각하고 며느리 아닌 딸이라 생각하며 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든든하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 번 깊게 생각해 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폰 번호 바꾸고 바꾼 번호 때문에 명함 다시 제작한다는 핑계로 본의 아니게 휴가까지 생겼습니다. 바람도 쐬이고 머리 좀 식힐 겸 근처 바다 구경 가려고요. 지방에 내려온 6년 동안 처음으로 휴가를 가보네요. 너무 바쁘게 숨막히게 달렸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번 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기도 하고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교훈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연 끊고 상견례 절대 하지 마세요. 했다가 덤탱이 쓸 듯 합니다. 결혼식장 간이 많이 하고 협박하고 지금 돈 주면 끝일 것 같나요? 원래 결혼 전에 돈 다 주고 간다느니 어쩌니 이런 말 나올 거 뻔한데. 그리고 친언니라는 사람과도 연락 끊으세요. 그대로 친정 없다 생각하세요. 마음 아프고 힘들겠지만 지금 아픈 게 다음 후에는 더 크게 아플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두 번째 베스트 댓글인데요. 애초에 간 게 잘못됐어요. 가더라도 후질근하게 입고 갔어야 돈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죠. 앞으로가 문제네요. 아예 연 끊고 살 거면 결혼한다는 소리도 식구들에게 입 밖에 꺼내지 마시고요. 어찌 살고 있는지도 알리지 마세요. 예비 신랑에게 얘기 잘하고 그거 내기 시작하면 줄줄이 뜯어갈 거 뻔합니다. 아버지나 언니에게 호구가 되기 싫으시면 생각 잘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